이 지방선거 얘기를 잠깐 좀 하세요. 예. 이 민주당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본 경선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이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예. 이 홍보 포스터인가요? 이 예. 포스터에 예. 여론조사 이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했는데 봤어요. 여론조사 예. 내용이 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는 박주민 의원이랑 전현희 의원이 했는데 예. 고발은 김재석 의원이 좀 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요런 이렇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하고 100분율로 재환산하는 수치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인데 예.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물어본 결과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주장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경선으로 승부를 가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경선할 때 예를 들어서 3명 후보 나왔는데 좋아하는 사람 2명 쓰세요 할 수 있지만 네.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저도 오늘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여론조사를 왜곡한 건지 아닌지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될지 말지는 수사 재판이 거쳐야 될 텐데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이런 정도의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원호 몇 프로 지지, 이 박주민 몇 프로 지지, 전현희 몇 프로 지지, 또 무응답 몇 프로인데 이걸 뺐다는 거잖아요. 뺐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달라지죠, 당연히. 네. 이런 좀 애매한 걸 할 때는 항상 선관위에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 선관위에 미리 물어봐서 우리가 이런 걸로 홍보물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거 하지 마라, 해라. 그러면은 만에 하나 선관위라고 100% 오른 건 아니니까 그게 유죄가 되더라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잘 안 납니다. 선관위 믿은 거니까. 근데 지금 캠프에서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지 않나.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이 구청장 하시면서 뭐 실적도 많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주민들한테 호감이 많이 받았다고 칭찬도 하셨는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다들 얘기한 게 구청장하고 서울시장은 다르다. 이게 지금 막 이게 정말로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물이기 때문에 첫째 검증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프레셔를 받을 때 어떻게 할지 또 나중에 진짜 시장이 되면 이거 끌고 나가야 될지 하는데 약간 그런 점에서 안 좋은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 본인 제가 보니까 여기에요. 네. 변호사들도 굉장히 엄청 많이 가 있고요. 많아요. 네. 많이 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놓쳤는지를 이해가 안 되고. 선거 캠프 보시면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겉돌고요. 몇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뭐 정원호 구청장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우리 정치 문화 중에 하나가 참 레드팀이었고 쓴소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 홍보물을 못 봤는데 오늘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정원호가 대세다 이러면서 이 수치도 크게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이건 선관위에 물어봐야 된다. 이거를 못 하는 거죠. 예. 엄청나게 큽니다. 대세는 예. 뭐 누굽니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쫙쫙쫙 차이를 이렇게 딱딱딱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쓸 수 있는 건 다 썼어요. 뭐 오차 범위부터 해가지고 쫙 썼는데 예. 굉장히 이런 건 잘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다 기타 후보를 또 제했다는데 그거는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설명 자체도 좀 틀린 데가 있다는데 저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마는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왜 선관위에 질의도 안 하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게 나왔을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리더십을 판단할 때는 어떤 리더의 결단도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협의와 수기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약점을 노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캠프 관계자들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직통소통 본인의 핸드폰을 직접 써놨습니다. 네, 정원호 전 구청장이.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명도 좀 저는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지난 대선 때도 했던 방식이다.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또 캠프에서도 이게 사실은 후보가 나설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홍보물 같은 거는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지만 저도 선거에 나가 보면 이게
자잘한 것까지 못 봅니다. 선거운동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야 돼서. 그러면 캠프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박주민 의원 측에서 정원호 후보를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은 정원호 후보가 대답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지지하는 의원이나 캠프에서 대답을 한다.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문제는 또 본인이 하세요. 저는 그게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게 체계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또 한번 반응했던 게 있습니다. 굿당. 굿당 관련해 가지고 윤희숙 전 의원이 뭐 한 모 신문에 보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더니 아기 씨당의 뭐 뒷배 역할을 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구청에서 성동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부분도 보면 석연치가 않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본선에 가서 이제 붙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문제가 그 박주민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우선 고발은 김재섭 의원이 했지만 근데 저는 커뮤니티 이런 거는 거의 안 보는데 또 인터넷 보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말하자면 박주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내부 총질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민주당은 지금은 약간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뭐랄까 피해 의식이나 음모론 같은 게 있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든 말든 뭐 어쨌든 상대 후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이거 숫자를 이렇게 하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편 공격하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가 이게 국민의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자정작용이 안 일어나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선에서는 과연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청 친문 간의 아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고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미애 후보가 확정이 되셨기 때문에 명픽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한준호 의원이 졌잖아요. 결선에도 못 가고 져서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거를 보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가 아까 유시민 씨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이 잘했냐 틀렸냐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스토리로 봐요. 한준호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정원호도 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사람 다 떨어지네.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득표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가치도 없죠. 뭐. 입만 아파요. 뭐. 아니. 육선의 추미애 의원에게 여성 가산점을 아니 왜 민주당 얘기하시려고 여성 가산점을 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대개 후보들끼리 또 그거 아주 공격들도 해요. 근데 이제 합의를 한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당에 있는 규정이고 근데 이게 결선을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미애 의원이 승리한 거는 맞고 지금 한준호 후보 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육선 의원이 그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우리가 억울하게 졌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도 않은데 외부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전 1차에서 그냥 끝낼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명픽 후보라고 하는 한준호 후보가 너무 힘을 못 쓴 것 같아서 좀 이재명 외부에서는 민주당 지지하시지 않는 분들은 추미애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이 많죠. 사실은. 그렇다는 평가가 그렇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가 보수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나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미애는 왜 그러냐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추미애 지금 이제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되셨지만 추미애 의원은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육선 의원을 했고 야당 대표를 하다가 탄핵 거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법무부 장관 했고 법사위원장 했고 사실은 또 그 모든 것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한때 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했는데 그거를 삼보일배를 뒤집어엎고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나한테 비판하는 사람 많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해서 지금까지 성공해왔다. 이번에도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 법사위원장 하실 때 너무 강성 아니냐, 중도층이 저러다 이런 그걸 뚫고 온 거예요. 이게 언젠가 민주당이나 추미애 의원의 행보에 어떤 이 문제가 생기는데 원인이 되거나 할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런 분한테 지지를 몰아주고 있고, 거기에 또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말하자면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죠. 국민의힘도 가장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 공천이 예.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컷오프가 됐었는데 예. 이 가처분이 일단은 기각됐죠. 기각이 됐었는데 오늘 입장 발표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입장 발표가 나왔는데 예. 항고심 예. 판단을 보고 거치를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지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의원님 보시기에 그냥 계속 무소속으로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적당한 선에서 턴을 할까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하다가 잘리고 할 말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 가서 많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정치 경험이 없으시니까 보궐선거 대구에서 주면은 당선이 뭐 보장되는 건데, 그런데 왜 안 간다고 할까?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보다 훨씬 정치를 잘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주 그게 신의 한 수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김부겸이라는 강자가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대구시장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진숙 그 후보가 계속, 나는 처음에 대구 시민하고 약속한 거니까 계속 가겠다고 시장에 나오니까 어쨌든 뉴스의 중심에 서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무슨 단일화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당에서 그러니까 나는 갈게요. 그러면 이제 주호영도 잘리고 남는 거는 맨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지금 2선 3선 하는 추경호, 윤재욱 다 그 인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야말로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 말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 사람들 지금 몇십 년씩 했는데 대구가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꼴찌다,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 할 얘기는 그래도 대구는 우리 지지해줘야죠,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살려주이소. 우리가 남입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진숙이 있으니까 최소한 대단한 이벤트나 컨벤션 효과라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래서 이진숙이 단독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이 단독 후보가 되든 혹은 3파전이 되든 해서 김부겸이 좀 관심 밖으로 몰려나고 이기면 정말 당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전략도 없고 그냥 보면은 진짜 회사원들 같아요. 내가 여기서 몇 선 했으니까 대구시장 해야 되는데 왜 천 보는 놈이 나오냐, 약간 이런 식이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이 어느 후보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본인이 홍보 이렇게 한 거 쭉 보면 본인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고 좀 자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경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일단은 민주당 후보는 곧 정해질 것이고, 자,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도 좀 모릅니다. 또 선거는 또. 그렇죠. 자, 근데 가정을 해서 자, 오세훈 시장 대 정원호 이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개혁신당 후보가 나온다. 자, 지금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당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 선거 그냥 볼 게 뭐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 몇 달 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거를 민주당 대 국민의힘으로 가면 무조건 져요. 지지율 차가 상대도 안 되고,
다만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오세훈 시장이 너무 오래 했다, 지겹다 이 여론이 있는데 그 전에 박원순 시장도 오래 했습니다. 이 선거를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구도로 가져가려면 오세훈 대 박원순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오세훈이 당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 찬스가 사실은 지난번에 있었어요. 이 공천 신청을 안 하면서 공천 신청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못 한다. 그때 조금 더 세게 버텼으면, 그래서 정말 오세훈 시장이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고 지금 정치자금법 같은 거 다 만들었고 국회의원도 했고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으면, 아까 제가 추미애 의원이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오세훈 시장도 우리 정치사에서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받을 만큼 받았고 나는 서울시장이고 대권이고 뭐 더 안 해도 좋은데 하고 여기서 승부를 걸었으면 오히려 길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쉽지 않겠다. 우리 국민들이 한쪽으로 안 몰아주고 균형을 맞춰주시는 굉장히 현명한 분이긴 한데 그거는 힘이 딸리는 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때 왜 덜컥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공천 신청을 했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 난 서울시장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짓이냐. 근데 덜컥 공천 신청해 보니까 저 사람 서울시장 하고 싶구나. 저는 그게 아주 안 좋은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거침없이 말씀을 쏙쏙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의 BBS 아침 저널 7시 2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월요일 금요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BBS 금태섭의 아침 저널입니다. 네. 제가 홍보를 이렇게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좀.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